2023년 늦가을 파리의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창문을 두드리고 길가에는 낙엽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음악 평론가로 20년 넘게 활동해왔습니다. 클래식, 재즈, 샹송, 록, 전 세계의 수많은 음악을 들으며 음악의 가치를 발견하고 사람들에게 그 감동을 전하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제 마음속에는 점점 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좋은 음악이다. 이 말은 이제 습관처럼 튀어나왔습니다. 몇몇 곡은 세련된 멜로디와 독창적인 사운드를 자랑했지만 제 마음을 울리는 음악을 찾는 일은 점점 드물어졌습니다. 더 이상 감동을 주지 않는 음악, 단지 듣기 좋은 소음처럼 느껴지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음악계 동료와의 점심 자리에서 뜻밖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마르셀, 너 한국 음악 가수 중에 조용필이라는 가수를 들어봤어? 조용필? 아니, 그게 누구야? 사실 저는 K-팝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BTS나 블랙핑크 같은 스타들이 유럽에서도 큰 인기를 끌며 전 세계 음악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조용필이라는 이름은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동료는 흥미로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조용필은 K-팝 이전의 이야기야. 사실 현대 K-팝의 뿌리를 이야기하려면 조용필을 빼놓을 수 없어. 그는 한국에서 가왕, 그러니까 대중음악의 왕이라고 불려. 한국 음악의 전설 같은 존재지. 가왕, 그 단어는 묘한 울림을 가지고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음악을 들어보라는 동료의 권유는 저를 새로운 음악적 여정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조용필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유튜브에서 그의 대표곡으로 소개된 단발머리를 처음 재생하던 순간,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경험을 했습니다. 곡이 시작되자마자 강렬한 디스코, 리듬과 락 사운드가 제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조용필의 목소리는 단순히 멜로디를 따라가는 노래가 아니라 한편의 서사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곡의 구조와 상관없이 그의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완벽히 이야기를 전달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1980년대 한국에서 나온 음악이라고? 제 머릿속에는 혼란과 감탄이 뒤섞였습니다. 유럽에서도 당시 디스코와 락의 결합은 흔치 않은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한 가수가, 그것도 40년 전에 이미 이런 음악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의 다른 곡들을 찾아 듣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의 발라드 곡 친구여는 저를 또 다른 감정의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이 곡은 단순히 아름다운 선율을 넘어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리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목소리만으로도 곡에 담긴 감정이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내가 떠난 자리가 너무 크다. 가사의 이 부분은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친구와의 추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 기억은 오래전에 잊혀졌던 것이었지만 그의 목소리로 인해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그의 음악은 단지 듣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감정과 기억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용필의 음악을 들으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의 음악이 탄생했던 한국의 1980년대 풍경이 궁금해졌습니다. 검색을 통해 그의 전성기 시절의 이야기를 접하며 저는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시절 한국은 경제적으로 급성장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고단했습니다. 조용필의 음악은 그런 시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창밖의 여자는 사랑과 이별의 아픔을 담아내며 당시 수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는 희망과 위로를 담은 곡으로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던 이들에게 삶의 용기를 전했습니다. 그의 콘서트는 언제나 만원이었고 표를 구하지 못한 팬들이 공연장 밖에서 노래를 들으려고 몰려들었다는 이야기는 그의 음악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조용필의 음악을 듣는 동안 저는 음악 평론가로서 느낀 여러 가지 감정들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화려한 퍼포먼스나 트렌디한 멜로디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곡들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리며 감정을 일깨우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음악이란 단지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조용필의 음악은 바로 그 본질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조용필의 음악에 매료된 저는 자연스럽게 그가 한국을 넘어 유럽에서도 공감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그의 음악이 프랑스 사람들에게도 같은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저를 새로운 여정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그의 곡들을 프랑스의 음악 애호가 모임에서 소개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음악이 언어와 문화를 넘어
어떤 반응을 얻을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의 낙엽을 바라보며 한 가지 확신을 가졌습니다. 조용필의 음악은 단순히 한국의 유산이 아니라 세계와 공유할 가치가 있다. 다음 날 그의 곡을 USB에 담아 프랑스의 작은 음악 클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다양한 음악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떨지 긴장되기도 했지만 조용필의 목소리가 가진 힘을 믿었습니다. 그날 그의 음악을 들려주는 순간 저는 그와 유럽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연결고리가 만들어질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음악은 제게도 새로운 울림을 남겼고 그 울림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필과 함께한 이 여정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오래된 카페에서 음악 애호가들과 함께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이 모임은 주로 클래식과 샹송, 재즈 같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였지만 오늘은 색다른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들고 조용필의 곡을 소개할 준비를 했습니다. 긴장된 손으로 음악 플레이어에 연결하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전설적인 가수로 불리는 분의 음악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조용필입니다. 한국에서는 가왕으로 불리며 수십 년 동안 대중음악의 중심에 서 있었죠.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한 시대의 이야기를 노래한 예술가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선택한 곡은 조용필의 발라드 친구여였습니다. 이 곡은 서정적이고 감미로운 멜로디와 함께 깊은 감정을 담고 있어 프랑스의 샹송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곡이 시작되자 카페 안은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피아노 선율과 함께 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프랑스 친구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나이 지긋한 멤버 한 분은 가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눈가가 촉촉해진 듯했습니다. 곡이 끝난 후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곡은 언어를 넘어서 마음에 다가오는 힘이 있어요. 가사를 모두 알지 못해도 그의 목소리에서 전해지는 진심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멤버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노래를 듣는 동안 오래전 친구들과 뛰놀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그중 몇 명은 이제 내 곁에 없지만 이 곡이 그때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해줬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용필의 음악은 단순히 듣는 음악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추억을 다시 꺼내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음악과 추억의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조용필의 음악이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는지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그 시절 카세트 테이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에서는 조용필의 곡이 담긴 카세트 테이프가 거의 모든 가정에 있었대요. 테이프가 늘어날 때까지 반복해서 듣고 혹시나 끊어질까 테이프를 연필로 감아가며 소중히 다뤘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던 프랑스 친구들은 공감의 미소를 보이며 자신들의 추억을 꺼냈습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샹송 가수들의 테이프를 반복해서 들었죠. 특히 에디트 피아프의 곡은 늘 테이프가 닳도록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조용필의 음악이 한국인의 삶 속에서 중요한 일부였던 것처럼 프랑스에서도 음악은 사람들의 일상과 추억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들려준 곡은 단발머리였습니다. 발라드와는 전혀 다른 에너지를 가진 이 곡은 프랑스 친구들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디스코 리듬과 락 사운드가 카페 안을 가득 채우자 젊은 멤버들은 흥겨운 리듬에 몸을 흔들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래는 정말 독창적이에요. 한국에서 이런 음악이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하지만 나이가 지긋한 멤버들은 디스코 리듬이 낯설었던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이 곡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나요? 리듬은 흥겹지만 가사의 내용이 궁금하네요. 저는 단발머리의 시대적 배경과 곡의 의미를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이 곡은 1980년대 한국에서 발표된 곡으로 당시 젊은 세대의 자유로움과 개성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특히 당시 한국 사회에서는 단발머리라는 외모 자체가 꽤 파격적이고 새로운 시도를 의미했습니다. 그 설명에 나이 든 멤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흥미를 보였습니다. 흥미롭군요. 음악이 단순히 흥겨운 리듬이 아니라 그 시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니. 그날 이후 조용필의 음악은 모임에서 단골 주제가 되었습니다. 발라드, 디스코, 락 등 그의 다양한 장르를 탐구하며 프랑스 친구들은 그의 음악이 가진 보편적인 매력을 느꼈습니다. 특히 발라드 곡들은 중년 이상의 멤버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조용필의 음악은 단순히 사랑 이야기를 넘어서 사람의 삶 자체를 노래하는 것 같아요. 프랑스 샹송의 감성과도 비슷하게 느껴지네요. 반면 디스코나 락 같은 곡들은 젊은 멤버들에게 활력을 주었습니다. 조용필의 디스코 곡은 정말 신나요.
한국적인 요소와 서양 음악의 트렌드가 조화롭게 섞여 있어요. 이 곡이 유럽에서도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의 성공적인 반응은 저에게 더 큰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한국의 대중음악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유럽의 다양한 문화 속에서도 공감과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그의 발라드가,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는 그의 디스코 리듬이, 영국에서는 락적인 요소가 사랑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조용필의 음악을 들으며 저는 프랑스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더 많은 유럽 국가들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와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감동과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음악은 세대를 초월해 사람들을 연결하고 삶을 위로하며 새로운 희망을 전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필의 음악은 프랑스의 작은 카페를 넘어 이제 유럽의 더 넓은 무대에서 울려 퍼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조용필의 음악이 만들어낸 울림은 단지 작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선사한 감동은 프랑스 음악 애호가들 사이에서 퍼져나갔고, 이는 저를 독일, 이탈리아, 영국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여정으로 이끌었습니다. 조용필의 음악이 단지 프랑스라는 하나의 나라에서만 공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도 충분히 사랑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독일로 향했습니다. 독일은 음악에서 서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입니다. 특히 클래식과 민속음악의 깊은 전통을 가진 독일 청중들에게 조용필의 발라드는 잘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곡은 친구여였습니다. 독일의 작은 음악 모임에서 이 곡을 처음 틀었을 때 조용필의 목소리는 조용히 울려 퍼지며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곡이 끝나자 한 중년 남성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이 노래는 언어를 초월하는 힘이 있네요. 가사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우정과 상실의 감정이 그대로 전달됐어요. 마치 오래전 친구와 다시 만난 듯한 기분입니다. 다른 이들은 곡의 서정적 멜로디에 깊이 빠져들었고 조용필의 음악이 독일의 감성과 닮아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 곡은 우리의 민속 음악처럼 사람들의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어요. 감미로운 선율과 진솔한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공감을 줍니다. 독일에서의 반응은 조용필의 발라드가 언어와 문화를 넘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 향했습니다. 이 두 나라는 음악과 춤, 그리고 감정 표현이 풍부한 문화로 유명합니다. 이곳에서는 조용필의 단발머리와 같은 디스코 곡이 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음악 클럽에서 단발머리를 틀었을 때 사람들은 처음에는 낯설어하다가 곧 리듬에 몸을 맡겼습니다. 디스코 리듬과 락 사운드가 어우러진 이 곡은 이탈리아 청중들에게 강렬한 에너지를 선사했습니다. 한 여성 청중이 음악이 끝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곡은 단순히 신나는 디스코 음악이 아니라 뭔가 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런 음악이 나왔다는 게 놀라워요. 스페인에서도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곡의 열정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리듬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곡은 춤을 추게 만드네요. 한국에서도 이런 열정을 가진 음악이 있었다니 정말 신기합니다. 영국은 록 음악의 본고장입니다. 조용필의 모나리자와 같은 락적인 요소가 강한 곡들이 영국 청중들에게 더 잘 어필할 것 같았습니다. 런던의 한 소규모 공연장에서 모나리자를 틀었을 때 젊은 록 팬들은 그의 목소리에 담긴 에너지와 곡의 구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곡은 단순히 한독적인 색채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특별하고 멜로디는 독창적입니다. 한편 중년의 관객들은 이 곡에서 1980년대 영국 락과 비슷한 감성을 발견하며 공감했습니다. 이 곡은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락 음악과도 연결되네요. 하지만 여기에 한독적인 정서가 더해져 있어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에서의 반응을 보며 저는 조용필의 음악이 가진 보편적 힘을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그는 발라드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디스코로 활력을 주며 락으로 새로운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도 있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시작했던 것처럼 많은 청중들이 가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아쉬워했습니다. 한 독일 청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곡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더 알고 싶어요. 멜로디와 그의 목소리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적이지만 가사의 의미까지 이해한다면 더 깊은 감동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의견은 유럽 청중들에게 조용필의 음악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조용필의 곡들을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가사를 번역할 때 원곡의 감성과 메시지를 잃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했습니다. 그의 곡은 단순히 문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조용필의 음악을 들려주던 중 저는 몇몇 팬들에게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독일 여성은 친구여를 들으며 어린 시절 친구와의 추억을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어릴 적 가장 친했던 친구가 생각났어요. 그녀는 이제 제 곁에 없지만 이 곡이 그녀와의 추억을 다시 떠올리게 해줬습니다. 스페인의 한 남성은 단발머리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곡을 듣는 동안 제가 젊었던 시절 춤추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에요. 조용필의 음악은 유럽 전역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발라드는 깊은 서정을, 디스코는 에너지를, 락은 새로운 감각을 전달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저에게 조용필의 음악이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한 감동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 조용필의 음악이 공감과 감동을 얻은 지금, 저는 그의 음악을 더 널리 알릴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곡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편곡해 유럽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소개하는 작업, 다큐멘터리를 통해 그의 음악적 여정을 알리는 프로젝트 등을 계획했습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한국인의 추억 속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세대를 넘어, 문화를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울리고 있었고 그 울림은 이제 유럽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용필의 음악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시작된 작은 실험은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을 거쳐 유럽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그의 발라드는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고 디스코 리듬은 그들에게 활력을 주었으며 락은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었습니다. 유럽 곳곳에서 마주한 조용필의 음악에 대한 반응은 각기 달랐지만 공통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듣기 좋은 소리를 넘어 사람의 삶과 이야기를 담아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언어와 문화를 넘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감동을 주었습니다. 스페인에서 만난 한 중년 여성은 조용필의 단발머리를 들으며 그녀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고 말했습니다. 이 곡을 들으니 20대 시절 디스코장에서 친구들과 춤추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당시에는 음악이 삶의 활력소였고 이렇게 신나는 곡을 들으면 마치 그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 듭니다. 독일에서는 조용필의 친구여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 음악 애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곡을 들으며 잊고 있던 친구를 떠올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연락이 뜸해진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 곡은 그들과의 추억을 다시 상기시켜줬어요. 조용필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멜로디 이상의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조용필의 음악이 사랑과 열정을 이야기한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감미로운 멜로디에 머무르지 않아요. 그는 삶의 깊이와 열정을 노래합니다. 그 점이 이탈리아 사람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조용필의 음악이 유럽에서 감동을 전했다면 한국에서는 그의 음악이 단순한 감동을 넘어 대중음악의 수준을 끌어올린 선구자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첫 앨범 창밖의 여자는 발매와 동시에 수백만 장이 팔리며 한국 음반사에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당시에는 음반을 구매하는 것이 단순한 소비를 넘어 음악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조용필의 앨범은 사람들이 카세트 테이프로 반복해서 듣고 테이프가 늘어나도 포기하지 않고 또 듣던 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가 늘어지면 연필로 돌려가며 듣곤 했죠. 여러분도 그런 추억 있으시죠? 그리고 조용필은 한국에서 대규모 콘서트를 처음으로 기획하고 성공시킨 가수였습니다. 그의 콘서트는 단순한 음악 공연을 넘어 팬들과의 교감과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공연장 밖에서 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몰려든 팬들은 그의 음악이 단순히 히트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의 상징이었음을 증명합니다. 그 시절 콘서트 표를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시죠? 많은 팬들이 공연장 밖에서 스피커 소리만으로도 만족하며 즐겼습니다. 조용필은 단순히 유행가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사와 멜로디에 진정성을 담아 대중음악을 하나의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그의 음악은 세대를 초월해 여전히 사랑받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 K-팝이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뿌리가 되었습니다. 조용필의 음악이 유럽에서 감동을 준 만큼 저는 그가 한국인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더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몇몇 팬들은 그의 음악이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60대 여성 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시절 삶이 참 고단했어요. 하루하루를 버텨내기 위해서는 뭔가 의지할 것이 필요했는데 조용필의 노래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 마치 누군가가 제 손을 잡아주는 것 같았어요. 또 다른 팬은 조용필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를 듣고 위로를 받았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때 이 곡을 들었어요.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가사는 마치 제게 보내는 메시지 같았습니다. 그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죠. 이러한 이야기는 조용필의 음악이 단순히 히트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저는 조용필의 음악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용필의 곡을 프랑스어, 영어로 번역하고 유럽 청중들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현대적인 편곡 작업을 시작하려 합니다. 하지만 원곡의 감성과 메시지는 반드시 유지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조용필의 음악적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그의 이야기를 유럽 전역에 알리고 싶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그의 음악이 한국 대중음악에 끼친 영향을 조명하며 유럽 청중들에게 그의 곡이 어떤 반응을 얻었는지 담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용필의 콘서트를 유럽에서 재연하거나 현대 아티스트들과 협업하는 무대를 기획해 그의 음악적 유산을 다시금 조명하려고 합니다. 조용필의 음악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대를 초월하고 문화를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제게 음악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음악이란 듣는 것을 넘어 사람들에게 위로와 영감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조용필의 곡들은 한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전 세계로 뻗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용필의 음악과 함께한 이 여정은 저에게도 큰 의미를 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지 하나의 노래가 아니라 시대와 세대를 아우르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이야기는 제게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럽 전역으로 그리고 그 너머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의 음악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새로운 세대와 함께 울려 퍼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용필의 음악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그의 노래를 들으며 느꼈던 감정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감동이 모여 더 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더 나은 영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감동향기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